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꿈의 전도사 문호성 불로담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앞에 이렇게 회사 소개와 그 다음에 제품, 정말 우리 그 제품은 너무 전문가 같아서 진짜 갈바닉을 저도 좀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이렇게 남자치고는 60치고는 좀 괜찮다고 하는데 안 되겠어요. 더 젊어져야 되겠어요. 보니까 진짜 너무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우리 직후분 21세기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 회사가 될 겁니다. 이런 회사를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또 훌륭한 보상 플랜을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이것을 내 거와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다른 게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를 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단계의 핑까지는 그냥 테크닉과 기술 이런 어떤 제품 판매 능력이나 하는 것들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꿈이 적어도 연금성 소득을 받는 한 월 2천만 원 이상 정도의 소득을 받는 그런 목표로 하신다면 리더십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22년 전에 접했을 때는요 사회에서의 그 리더십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하고 구별을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이를 좀 이해하고 처음에는 독단적으로 나갔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그런 팀원들이 파트너들이 더 열심히 잘해줄 때 그게 훨씬 나의 소득과 팀이 잘 짜져 간다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내 파트너를 더 잘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리더십의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 형이었는데요. 요즘 그렇지 않고요.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영향력도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를 갖다가 일깨워주는 코칭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행복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 사장님께서 앞줄은 이제 1대고 2대고 3주 저쪽 3대가 저쪽이라는데 3대가 지금 로얄 크라운 저기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죠? 만약에 내가 내 파트너의 그거를 로얄 크라운까지 키웠다면 나는 추천 매칭 수당을 얼마를 받을까요? 약 2,500만에서 3,500만을 받습니다. 그럼 저 우리 박민숙 로얄 크라운을 추천한 분은 누구일까요? 모르세요? 정찬호 로얄 크라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박민숙 로얄 크라운 한 분을 갖다가 컨택해서 한 분을 성공시킨 대가로 어떻게요? 추천 매칭 수당으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후원 수당은 상한가가 이미 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떤 일정 그 영향력을 미치고 나면 임페리얼이나 이런 게 가면 소득이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뛸 힘이 없는데 여기는 추천 매칭 수당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하면서 그 추천한 사람을 키워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키워날 때마다 3천만 원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직후 와가지고 목표를 좀 크게 가졌어요. 로얄 크라운 가는 건 내가 당연하다. 3년 만에 가느냐 4년 만에 가느냐 5년 만에 가느냐 계산을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5년 정도에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고생을 갖다가 연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년 반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2년 반. 그래서 아마 내년 한 6월이나 8월 넘어가기 전에 그 꿈은 성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 20년간 배웠거든요. 그래서 코칭 멘토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다음번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오늘은 기초과정 아주 개념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쉽게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꿈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꿈을 갖게 하고 그죠? 자신감 없는 분한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정말 코치하는 것은 그죠? 박항서 감독은요 본인이 볼을 잘 차지 않았어요.
볼 잘 차게끔 용기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팀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리더들은 코칭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코칭할 때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변화의 상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노동수익으로 살죠. 그죠? 그냥 맨날 살아요. 먹고는 살아요. 닭장 안에 갇혀서, 어떤 시스템 안에 갇혀서. 저도 3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삼성에서 열심히 진짜 일했어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밤에 10시, 11시, 어떨 때는 토요일 일 없이 10몇 년을, 12년을 다녔거든요. 그때 몰랐어요. 아, 삼성에서 내가 나는 그래도 삼성에 다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다녀, 이런 자긍심으로 다녔는데요, 제가 네트워크에 눈 뜨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닭장 안에 닭이었구나. 모슴에 대장 되는 게 내 목표였구나. 진짜 자유롭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23년 전이죠. 바로 글로벌 A사를 만나게 돼서 저는 변화를 합니다. 높게 비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헐헐 날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태생 자체가 닭이 아니었어요. 유전자가 자유롭게 날고 싶은 게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지금 사회에서는. 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저는 38에 과감하게 선택을 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입문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와이프랑 갈등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또 흥했다가 망했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하게 23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후를 만나가지고요, 진짜 프리덤 이글, 자유롭게 스스로 돈 걱정하지 않고,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정에 일어나지 않고 내가 싫은 일은 하지 않는 프리덤 이글,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뭐 조금 덜 날라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만 오픈됐었으면 제가 이번 달에 크라운이었거든요. 블루를 넘어서 레드를 넘어서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크라운 가는 건데, 뭐 사정상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났는데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준 이 지쿠비 갖다 준 이 캡틴의 이 지쿠비라고 하는 선물이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랑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제가 또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꿈과 목표를 좀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후 만나서요, 월 1,000만 원 버는 거 목표하지 마세요. 무조건 월 1억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5년이면 됩니다. 아니, 늦어도 8년에서 10년이면 됩니다. 버티십시오.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도중에 포기하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 직급을 떠나는 사람들, 저는 바보 천치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직급을 알고도 직급을 떠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가장 멍청한 바보, 침팬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직급 진짜를 찾기 위해서 23년, 아니 사회생활에서 33년을 찾아다닌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직급, 행복월드를 찾기 위한 34년 여정을 끝냈던 겁니다. 2년 전에 그것을 우리 박민숙 로얄크라운께서 저를 3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10개월 동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개월째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계속 그것을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올겨울을 너무나 괴롭게 아마 내년을 맞이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요. 아까도 우리 박민수 로얄크라운하고 지난주에 우리 그 스크린에서 추우니까 스크린에서 한번 골프를 쳤었거든요. 네? 뭐 어떻습니까? 이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봄 되면 또 해외가 풀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 베트남에 파트너들 많습니다. 그죠? 대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평생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좀 거절당하고 뭐 하는 거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닭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의 7가지 특징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우선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병아리처럼 이렇게 아니면 닭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한번 날아보려고 하는 독수리의 인자를 한번 배우자 이게야. 첫 번째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세종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여기서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죠? 자만심과 자존심은 틀립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꿈, 남의 꿈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을 갖다가 소중히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직급이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직급이 최고야. 네,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직급은 유전자가 달라. 최고의 어떻게?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협동조합. 형, 진짜 미래에 자유가 있는, 진짜 모든 사람을 성공시키는 진짜 우리가 주인인, 직구퍼가 주인인 그런 회사 정말 최고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들은요 시력이 6.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그 시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한 1km, 4km에 있는 것도 어떻게? 심지어 10km에 있는 것도 쥐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답니다. 가까운 데 보지 않고요 먼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눈앞에 있는 어떤 지금 현실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요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하는 2년 후, 3년 후, 5년 후 5년 후에 로얄 크라운이 월 1억이 된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커싱 하셔야 됩니다. 내 꿈과 목표에 포커싱 하셔야 됩니다. 먼 미래지만 그것을 내가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것을 오늘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현실의 눈앞에 있다 보면요, 거절의 눈앞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독수리들은 높이 날아요. 높이 날려면요 굉장히 그 높은 곳에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높이 나면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슴의 열정이 뜨거워야, 아주 뜨거운 피를 갖다가 보내야, 펌핑을 해야 높게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다가 계속 가지려면 체온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에 합류하셔야 돼요. 미팅에 참석하시고요, 제품 애용하면서 시스템에 내가 완전히 프로그램 됐을 때 열정을 주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우리 박민숙, 우리 로얄 크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일만 미팅 안 하면요 제 스스로가 많이 좀 게을러져요. 열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모든 미팅은, 메인에서 하는 미팅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활동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팅 가느라고 언제 사업해요? 우리가 사업하는 건요 미팅에 모이는 게 사업이에요.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모이고요,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모이는 사업이에요. 배우는 사업이에요. 그래야 열정을 받아야 돼요. 열정이 식지 않아야 내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높게 날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체력이 약하고 뚱뚱한 독수리는요 높이 못 날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좀 다이어트가 덜 됐나 봐요. 하늘이 좀 한 두세 달 더 미루는 거 보니까 제가 뚱뚱한 독수리는 못 나르기 때문에 체중을 더 뺄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또 에너지 다이어트에 3차 도전해서 4kg 뺀 다음에 77kg를 딱 만들어서 크라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높게 날으려면요 뚱뚱한 독수리는 루비 정도까지 날다가 떨어져요. 자, 네 번째는요 포용력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덕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막 파트너들한테 강요를 했어요.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공하시겠습니까? 미팅에 그렇게 늦게 지각하면요 꿈도 지각하게 돼요. 막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야단친다고 바뀌지 않아요. 침묵이 답입니다. 입 다무는 게 나아요. 그냥 속은 뒤집어지죠. 못 바꿉니다. 스스로 바뀌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포용력입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나는 안내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변화될 때까지. 다섯 번째요, 독수리들은요 새끼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파트너들을 너무 애지중지해요. 애지중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단도 못 치니까 그냥 이상하게 가는 거를 놔두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뭐 등록시키는 것부터 물건 갖다 주는 것부터 다 해주는데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돕는 게 진짜 돕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새끼 훈련을 해서 좌측 우측에 4-5마리, 그러니까 4-5마리라고 하면 참 그렇고 4명에서 5마리, 이거 독수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를 좌측 우측 한 3명씩 그죠? 리더를 찾는 게임입니다. 찾아서 그들과 시스템에 하는 거, 세븐코어거든요. 세븐코어만 만들어지면 여러분 사업은 복제되면서 크게 큰 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은요 아주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평상시에는요 미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딱 찾기 전까지는요 활강을 합니다. 근데 먹잇감이 딱 발견되잖아요, 초집중해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산만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하겠대요. 아닙니다. 초기 3개월은요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성공한 사람들 치고요 몰입하지 않은 사람들 성공한 케이스 없습니다. 독수리가 특징이 어떻게? 먹이 사냥할 때는 초몰입합니다. 약자를 잡는 것도요 초몰입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2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절대 독수리도 2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1마리만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파트너 괜찮은 사람 나오면요 딱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세팅할 때까지 아주 그냥 집중해서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그런 어떤 거에 관계없는 일들은 좀 미루십시오. 저녁 때 오늘 같은 데 미팅 나올 때 안 되시면요 남편 보고 스스로 밥 해먹으라고 그러세요. 3년만 혼자 밥 해먹어. 내가 어떻게? 평생 내가 아주 그냥 호강시켜줄게. 벤츠 사줄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 리크루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항상 독수리들은요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원래 그냥 환생하지 못하는 독수리는 40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험한 독수리들은요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뎌졌던 부리와 그 다음에 발톱과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요 처절하게 다시 그게 나올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시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40년을 또 사는 그런 영물들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 리모델링 하듯이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7가지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되면요 진정한 이글이 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진짜 프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현주 사장님 보니까 아 프로다, 진짜 프로다. 프로가 돼야 성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는요 아무리 쳐도 힘만 들어갑니다. 저도 골프 매니아인데요, 저도 평생 이글을 5번을 했습니다. 뭐 스크린에서는 한 7번을 했고요. 진짜 짜릿합니다. 이 이글 할 때는요 정말 이게 2타를 줄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아마추어를 넘어서 프로가 돼야 되는데 직후면 프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곳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합류하셔서 그냥 보통 그냥 닭장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닭의 삶이 아니라 진짜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있는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시도록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리더스 미팅 때 캡틴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리더스 분들한테 갑자기 스토아 학파 세네카의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고 리더스에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뭘까 저도 좀 궁금해서 한 일주일 동안 이걸 갖다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철학 공부를. 우리가 리더가 될 철학 공부도 좀 인문학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라파울레의 아테네 학당,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어떤 모든 대단한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렇게 두 사람이 대표적인 건데요. 저쪽에 그 머리가 벗겨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입니다. 하나는 플라톤이고요,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데아 세계를 얘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에 관련된 인간 관계학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윤리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저쪽에 보면 제논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논이라는 제자는요, 바로 세네카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스토아파의 창시자인데 가장 스토아파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 왜 캡틴께서 갑자기 세네카의 죽음에 대한 이걸 갖다가 저희들 리더스한테 던졌을까? 제가 또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 세네카의 세네카는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그런데요, 네로 황제 14세부터 그렇게 몇십 년간을 키웠는데요, 결국은 네로 황제한테 죽음을 명받고 자기 스스로 다리에 이제 뜨뜻한 물에다가 다리 담가서 다리를 절단해서 피를 갖다가 뽑으면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지금 다비드가 그린 상인데요. 다비드는요, 나폴레옹 일에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세네카의 인생론입니다. 행복론이에요. 뭐냐면 행복은 외적인 요건이 아니라 외적인 요건을 해석하는 내적인 내 마음, 내 수양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진다. 내면의 힘, 절제된 어떤 것의 힘을 갖다가 키워야 된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아파티아의 상태로 항상 유지해라. 도대체 평정심을 잃는 왜 이런 것들을 쓰셨을까? 캡틴께서 요즘 이제 중국이다 뭐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네로 황제 때 얼마나 폭군이었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네카가 원래 행복론을 갖다 얘기했는데 행복론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내면의 힘을 갖다 키우는 요걸 하는데 세상이 어려울 때 그냥 휩쓸리면 안 되고 내면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을 갖다가 하려면요,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분노 조절론을 갖다가 쓴 거예요. 분노를 컨트롤해라. 화가 나는 걸 갖다가 잘 내가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최근에 진짜 어떻게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참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또 해요. 진짜 그냥 자영업자들도 화나고 진짜 다 화나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네카가 현대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캡틴께서도 우리한테 좀 배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분노하는 자는 진실이 그의 의지에 반할 경우, 진실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진실이 자기 의지하고 반할 경우 분노 자체에 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분노는 서로에게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분노는 뭐요? 서로를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분노하면요 둘 다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였다. 회사와 지금 어떤 믿음 관계에서 조금 신뢰관계가 떨어질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참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분노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착각에서 시작이 된대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겸허한 자세가 더욱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요. 제논의 제자 중에 노예 제자인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그 노예인지만 높은 일을 했어요. 회계 일을 했는데 평소에 이제 스토아파에서 이 분노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절대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하루는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 이 에픽테토스를 발을 갖다 비틀게 했어요. 비틀면 화를 낼 거다. 막 비틀었더니 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틀면 내 다리가 부러져요, 아파요, 이런 거야.
화를 안 내고. 그랬더니 주인이 더 화가 나니까 완전히 비틀어라. 그러니까 완전히 비틀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비틀면 제 다리가 부러져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화가 나니까 화를 안 내니까 더 비틀었더니요, 다리가 진짜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부러진다고. 화를 안 낸 거예요. 이게 스토아파의 분노 조절론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상황이나 분노할 어떠한 경우에도 내 본인의 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과 분노할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마라. 남이 나를 험담해도 따져 묻지 마라.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어떻게 그냥 웃으며 넘어가라. 이게 분노 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꿈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분노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중국에 오픈했으면 저 지금 크라운으로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밖에 못 돼서 왔지만 처음엔 분노했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참자. 언제든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쿠퍼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때는 그것을 선물로 주는데 이까짓 거 못 찾겠나 하는 어떤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